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힐러리 클린턴을 왜 싫어할까? 공화당인 데이빗 브룩스의 오늘 칼럼 제목입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여자들이 왜 힐러리 클린턴을 경계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는 마음을 바꿔 클린턴은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최고의 장관으로 선정했던 전 노동부 장관이 쓴 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도 주목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 뜻이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말은 소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이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친내교 화합을 위한 컨퍼런스를 주도합니다. 그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미워하고 트럼프 후보가 인기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하드 정책과 소프트한 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런던 경영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도 듣고 계시고 또 뭐 한국이라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의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그 뉴욕타임스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그 프론트 페이지 일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다르더군요. 미국의 전국판 일면 사진과 또 그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뉴욕에 대한 관심과 의무 같은 것이 있죠. 그쪽을 위해서 만들어낸 일면 신문, 유럽판, 아시아판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로컬이라든가 한국, 미국, 세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슈가 상당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가 이렇게 그 치러지면서 하나 그 두 가지의 그 의문이요. 누구나 다 의견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이것은 아마 그 세계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가? 가장 그 최근에 MB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의 응답자가 힐러리 클린턴을 싫다고 했고 63%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싫다고 했는데 왜 여자들조차도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할까? 이것이고 그리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과 본선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할 때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왜 이렇게 불호감도가 높은가 하는 점은 공화당의 그 보수적인 칼럼니스트인 공화당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이 사람 보수라고 안 보지만요. 데이빗 브룩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왜 힐러리 클린턴을 사람들이 싫어할까? Why is Clinton disliked? 라는 그 짧은 제목의 칼럼을 썼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가디언이 또 나는 여자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브룩스 컬럼니스트는 도널드 트럼프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를 미워하는 만큼 힐러리 클린턴을 사람들이 싫어할까라고 먼저 그 질문을 던집니다. 주요 그 여론조사의 불호감도를 쭉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뉴욕타임스와 C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60%의 응답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 밸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 64%는 힐러리 클린턴을 정직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 이런 것보다도
이 데이빗 브룩스는 다른 것을 지적을 합니다. 참 역설이라고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그 인기도 높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정말 준비된 그런 그 최고 지도자감인데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첫 번째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국무장관 때까지만 하더라도 66%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2015년 4월 달에 그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으니까 한 달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50%였고 싫어한다는 사람이 39%였는데 지금은 뭐 60% 이상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그 첫 번째의 어떤 그 자가당착적인 그런 모순이 있고 두 번째의 그 패러독스라고 하면은 참 힐러리 클린턴은 오랜 동안 그 공직 생활을 해왔고 처음에 그 어린이 보호부터 시작해서 뭐 상원 의원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랜 동안 했는가 보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what이 아니라 how의 문제로 많이 힐러리 클린턴을 보고 있다고 데이빗 브룩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일을 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일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힐러리 클린턴이 사람들에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이 한 그 펀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재미삼아 한 일.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보여줬다고 지적을 합니다. 골프도 치고 그래서 이 중요한 때 대통령이 골프를 쳐 하면서 그 뭐 야단을 맞은 적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얘기하고 뭐 먹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농구도 했었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하면은 오로지 일, 전문적인 일,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남편과 어떤 그 동업자 정치인과 같은 이미지로 있고, 그리고 그의 그들의 딸마저도 클린턴 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하면서, 뭐 옆에 친구들이 있죠. 잘 알려지고, 부자고, 프로페셔널리 성공한 사람들이고 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들이 하는 일마다 미다스의 손처럼 예정된 그 성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서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일하고 본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하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을 챙기자. 그 네트워킹 안에서요. 그런 데는데 밖에서 일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그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서 저도 할머니예요 하면서 사진을 뭐 트위터 같은 데 올리고 해도 정치인 힐러리로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전투사라는 파이터라는 그 인식 여러 가지 옷도 완벽하게 그 파이터에 그 정치인에 맞게 입고 다니고 해서 사람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그 브랜드의 화신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아바타처럼 보인다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어떤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전문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의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 결정을 하는 사람.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런 것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그런 사람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런 전문적인 역할이 개인의 성격 같은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잠식해서 영혼도 없는 아바타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도 영혼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그 인간적이지 않는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인식되면서 게다대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 인간미가 없는 사람. 그런데 현대에는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뭔가 그 접근 가능하고 뭐 인간적인 면이 들여다 보여지고 설령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원칙이 어디가 있는가, 믿을만한가, 그리고 좀 저 사람도 상처받을 것 같은 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것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주 그 메말라 보인다는 마키아벨리 같은 권모술수적인 책략 교활함에는 능하다. 그리고 파워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빗 브룩스 씨 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지 되는데 직업인 사회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과 섞이는 직업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럴 때 직업인으로서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딱 그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 직업인이 되는 데는 인간적인 면을 계속 갖고 가고 좀 그 갖고 가고 가꾸어 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일벌레처럼만 월컬링만 보이는 것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식처도 챙기고 놀기도 하고 또 그 가족이라는 단어, 고독이라는 단어, 신앙, 취미, 레저 이런 것이 저 사람한테 느껴질 때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조슈아 그 허쉘 그 폴란드에서 이민 왔던 그 랍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랍비가 안식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장소인데 그저 쉬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플레이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레저라는 것은 행동 그냥 놀고 뭐 잊어버리기 위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저라는 것은 더 그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마음의 자세라고 그 정의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런 인생도 사실은 그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할 때 인간성이 포함된 결정을 했다라는 사람의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생산적인 사람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사람이다 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누구인가는 오로지 일로 왓을 했었던 뭐 상원의원 뭐 대통령 후보 또 뭐가 있습니까 국무장관 이런 무엇 왓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했고 누구이지 인간적으로는 어떤지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후보를 요즘 사람들은 진짜로는 믿지 않는다 하는 게 데이빗 브룩스 씨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아마 힐러리 클린턴의 그 불호감도가 높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안젤리아 그 채플린이라는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인이에요. 제가 허핑턴 포스트는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는 게 기사 내용 자체는 뭐 본인들이 취재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바라면서 별로 그 소용되지 않는 기사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의 어피니언라는 굉장히 좋은 글들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인인 안젤리나 채플린 씨의 글이 그 더 가디언에 실렸는데 왜 힐러리 클린턴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는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자 지지도를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보다 많이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49%의 여성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권주의자 한 여성의 말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여권주의자 젊은 여권주의자예요. 34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데 아틀란타에서 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 그 자원봉사를 해서 다른 여성들로부터 전에 그 가르쳤던 교수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 너는 여자 변호사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빈축도 많이 그 사고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꼭 남자다, 여자다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요즘 특히 젊은 여성들은 다른 이슈까지도 다 그 포함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한다는 거죠. first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first 중요합니다. 그러나 first만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밀레니얼 여성들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런 여성들은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버니 샌더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여성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인 자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힐러리 클린턴도 여자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도 군통수권자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하는 것도 강조를 하지만 뭐 군통수권자를 여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말부터 해드리자면 뭔가 그 여자가 남자만큼 좋은 리더일 수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만큼 나쁜 리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 남자보다는 대통령은 다른 이슈 같은 것을 더 많이 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은 아주 그 완벽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서 그 싱글맘으로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하지만 예를 들어 저소득층 여성의 이민자, 소수인종들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면이나 인종적인 면으로 볼 때 힐러리 클린턴의 이슈를 완전히 그 지지하다기보다는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고 또 최저임금을 $15로 처음부터 힐러리 클린턴이 나중엔 따라왔습니다만 버니 샌더스 그렇게 한 버니 샌더스를 훨씬 좋아할 수밖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프로라이프 여성이요. 그런 여성들도 헬스케어 정책 같은 것에 있어서 데이케어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자신들의 자유를 오히려 이제 공화당 여성들 측에서 보면은 제한한다 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다만 모든 여성들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너무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남성들보다도 더 많이 다가간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야망이 있는 정치인,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정치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가는 길에 이슈 같은 것도 집중하는 그런 정치인 해서 뭐 또 힐러리 클린턴을 더 싫어하는 여성 가운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인 소프트함이 없으면서도 뭔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성성을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제 이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인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뭐 반대의 얘기도 이 가디언은 지적을 했어요. 이 여성 자체가 지적을 했고요. 미국에서 지금 여성이 50%지만 의회에서는 뭐 상원 하원 다 합치면은 20%만이 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가 된다는 상징성만으로도 굉장히 그 상징만으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젊은 어린이들이 계속 여자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나도 대통령 될 수 있겠네 하는 자연스러운 잠재의식을 이제 키울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인인 그 안젤리아 그 채플린 씨는 wrong,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옛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올드스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옛말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49살 된 여성이 그 영화 그 감독이에요. 이 여성이 얘기를 한답니다. 12살 된 내 딸은 내가 여자기 때문에 군통수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해서 또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은 그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죠. 결국은 나의 인생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힘들었었고 참았었고 하는 것을 또 힐러리 클린턴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껴야지 되는 그런 것에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한 표 투표를 해야지 된다는 의무감까지 갖고 있는 여성들은 대체로 그 나이가 많은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을 싫어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처벌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힐러리 클린턴이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부터도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정책 입안에 많이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편이고요. 외교적으로도 강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 포함해서 굉장히 그 강성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자의 그 장점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남자 정치인들보다 더 강한, 더 터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싫다고 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그 가디언에 실린 오피니언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아주 정말로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완전히 뭐가 예비선거가 정리가 돼서 도널드 트럼프와 본선에서 겨루게 된다면 그 전에 빌 클린턴이 했었던 여러 가지 여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 텐데 그 예전에 그 케네스 스타 그 특별검사요. 특별검사가 빌 클린턴을 탄핵하는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990년대 그 사람이 빌 클린턴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뭐 아무튼 20세기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었다. 파워풀했고 아주 명백했고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존중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요즘 많이 연설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그 여론조사 결과도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눌렀다. 힐러리 클린턴의 불호감도가 어느 정도다. 버니 샌더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비선거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이제 어떠한 힐러리 클린턴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기타 등등 뭐 그렇게 클린턴을 지지했던 그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지금 오늘 큰 일을 또 뉴스에서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뭐 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버니 샌더스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메일 스캔들 등등으로 인해서 버니 샌더스가 또 완전히 물 위로 떠오르고 나면 샌더스에 대한 공격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5월 달이기 때문에 11월에 치러질 선거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어제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것처럼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짚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잠시 뒤에는 왜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역대 미국의 장관 가운데 10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장관이라고 지적을 받은 현 UC 버클리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트럼프가 어쩌면 이길 수 있을까? Why Trump might win 이라는 글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Real Clear Politics라고 웹사이트를 정치 세진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Real Clear Politics의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의 교수가 쓴 글이 실렸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쭉 요즘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 불호감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선거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아주 이것대로 간다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호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한 2주일 전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었던 때잖아요. 그때부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불호감도 싫다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 여자 혐오 발언 이민자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자아도취하고 그런데 데이빗 브룩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와 마찬가지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는 트럼프라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도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만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사람이 책도 쓰고 했으니까요. 여론조사 기구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라든가 아니면 어피니언 리더들이 케이블 텔레비전에 나와서 24시간 얘기할 때 트럼프는 안 돼. 여기서 끝이야. 여기까지가 트럼프의 그냥 하이 포인트였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미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들은 말은 그것과 달랐다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밀하게 분명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를 쉽게 걷어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그 라네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라티나예요. 그런 그 여성은 라티나인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참 그 라틴계 여성으로서 멕시칸을 아웃시켜야지 된다 하는 발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그 불법 체류자 멕시칸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츠버그에서 본인이 노조 멤버를 만났을 때는, 노조 멤버인데도 이제 그 노조는 보통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미국 회사의 그 일자리를 다른 나라로 지금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막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신시내티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정말 정치인은 싫다. 워싱턴 사람들은 뭐 워싱턴 워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과소평가한 것이, 영화 생각나네요. 이창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울에 저쪽 그 뒷면에서 트럼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새로운 정치의 시대인데, 그야말로 오래된 그 올드 정치요, 올드 폴리틱과 그 반정치, 엔타이 폴리틱스, 반정치와 올드 정치. 올드 정치하면 역시 여기서 올드 정치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볼 수 있고, 뭐가 완벽해 보이고 뭐 이러는 것이요. 반정치하면은 전혀 뭐가 서투르고 뭐 틀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고 해도 뭔가 반정치에 사람들이 더 기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올드 정치는 좌냐 우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대통령은 뭐 그런 것이잖아요. 뭐 무소속도 거의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하기가 힘든데요. 무당파도 그런 것이었는데, 그 엔타이 폴리틱스라는 것은 워싱턴 인사이더 싫다. 기업 경영자도 싫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뱅커 혐오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아무튼 그런 그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고 보통 사람들이 조이일 때 뭔가 이득을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그 반감을 가지면서 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까지의 정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비선거 할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뭔가 후보가 되고 나면은 중간 쪽으로 와서 유권자들은 중간쯤 중도적인 사람을 뽑는다. 이번에는 센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이 없고 다 이게 극과 극인데 적대심과 의심이 강하고, 그 적대심과 의심이 강한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는, 그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엉덩이를 발로 그냥 콱 차줄 수 있는,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발로 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얘기입니다. 리얼리티 TV 스타였고, fired, you fired를 반복한 사람, 터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신들끼리 네트워킹을 해서 주고받기를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어서 누가 와서 손으로 쳐도 칼로 찔러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은 얌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론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 참 많이 있지만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저돌적인 그런 것들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런 저돌성을 써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이제 여러 그 사람들 그 그룹군을 얘기를 했잖아요. 로버트 라이스 교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드 정치는 말도 굉장히 조심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또 특별한 지역구를 위해서 따로 안건을 만들고 아주 오점 없이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오점 없이
이쪽 지역구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 지역구에 가서 저 말하려고 그리고는 나중에 비교해봤을 때 뭐가 오점이 없으려고 하니까 애매모호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그 뉴스쿨에서는 그 엔타이 그 팔로틱스에서는 반정치에서는 뭔가 그 진짜냐 아니냐 이게 잘 만들어졌던 정교에서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완벽한 도자기가 아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진심으로 이 도자기를 나를 위해서 구웠느냐 굽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잘 짜여진 연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그 힐러리 클린턴을 보고 프롬프터 보고 연설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책의 구체성도 뭐 그게 이미 짜여진 틀에 있는 것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은 스크립 없이 걸러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다시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서 중간 계급의 관리자를 만났더니 본인은 도널드 트럼프와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일부 말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일부라고 안 했어요.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그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올드 정치라는 것은 뭐 워싱턴 또 노조, 당, 비즈니스 그룹,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입장 같은 것 보다가 우리 거대 기업 언론에 이거 해가 될 것 같으면 이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요즘은요 전통적인 언론 보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인 가운데서 특히 그런 것들이 더 많고요. 해서 반정치의 시대에는 누구라도 자아가 있고 이고가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뭐가 하고 싶어 내가 이거 뭐 해보지 뭐 하는 원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얘기죠. 스스로 후보로 만들었고 직접 트위터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뭐 그 프리로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그 도널드 트럼프를 반정치 시대의 예술에는 그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민중을 선동하고 굉장히 위험한 후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그 능력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과 그 대적을 한다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 로버트 라이스 UC 버클리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 가운데요. 내가 뭐 되면은 뭐 김정은 조건 없이 한번 만날 수 있어. 라고 한 말. 그랬더니 그 유엔에 있는 그 이름이 소세평 씨죠. 그 북한 그 주 유엔 대사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선동하고 광고하고 선거 때 그렇게 하는 말이고 결정을 왜 트럼프가 하냐? 우리 그 최고 지도자가 하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산호세 머큐리 뉴스가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유권자 등록이 끝났잖아요. 이번에 한인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4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유권자 등록이 지금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의 경우는 218%가 늘어났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려고 늘어났을까요?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하려고 늘어났을까요? 공화당도 지금 유권자 등록이 78%, 무당파도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넌 파리 프리퍼런스로 하셨으니까 74%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라티노의 유권자 등록도 123%나 4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늘어났고 또 그 24살 미만은 87%, 25살에서 30살 사이는 188%. 얼핏 이 숫자로 보기에는 버니 샌더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보이고요. 또 지금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제 선거 6월 7일에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누구죠? 사람으로 칭합니까? 제가 캘리포니아를 사람이 살고 있는 플레이스니까 사람으로 봐도 되겠네요. 크게는 캘리포니아주 선거에 앞서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 토론하자고 하는데 결국 그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에게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어제 그 인터뷰하는데 보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주 그 혼돈될 수 있는 메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전당대회 메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조용하고 질서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단한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주에서 그 버니 샌더스가 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슈퍼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본인에게 투표해주길 바라는 게 버니 샌더스의 얘기고 지금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271표 앞서갑니다만은 슈퍼대의원을 빼고는 또 힐러리 클린턴도 아직 그 숫자를 확보하려면은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유권자 등록이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았다고 하니까요.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선거 치러왔던 곳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한국 언론을 많이 들으셔서 힐러리 클린턴이 90% 이상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대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슈퍼대의원을 포함하지 않으면 90% 못 됐습니다. 지금 2,000표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 슈퍼대의원을 빼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2,400표가 필요한 그 상황에 현재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받은 표 차이는 271표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겨온 그런 그 주의 경우에는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 1,768표입니다. 2,383표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1,494표. 다만 힐러리 클린턴에게 서약한 사람이 525명이고 샌더스에게 서약한 사람이 39명인데 한 700표가 슈퍼대의원이잖아요. 뭐 마음을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주가 24개 주, 버니 샌더스가 이긴 주가 20개 주입니다. 그리고 샌더스는 원래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예비선거를 치를 때 무소속은 민주당에 투표하지 못하도록 한 주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샌더스에게 투표를 하려면 지금까지 무소속이었었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유권자 등록을 바꿨어야지 되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달에 유권자 등록이 이미 마감하고 해서 할 수 없었던 사실은 그 샌더스에게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선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뉴저지라든가 캘리포니아주 이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또 달라질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원래 서든 바프티스트였다가 서든 바프티스트가 너무 극단적이다 해서 이제 나중에 뉴 바프티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뉴 바프티스트 새로운 컨퍼런스를 주도를 하면서 오늘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것 보니까 미국의 최근에 인종차별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있고 늘 평생 종교와 인종화합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도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고 도널드 트럼프의 놀랄만한 성공도 인종차별적인 주장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91살로 암 치료받다가 없어졌다 했고 요즘에 전이 흑색종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흑인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백인 정치적인 어떠한 공격 정책 때문에 흑인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본 인권을 무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흑인들과 막 놀고 농장에서 자랐잖아요. 해서 흑인에 관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를요. 이 기자들은 복음주의 하면은 뭔가 보수적인 공화당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제 그 새로운 그 침례, 뉴 바프티스트 침례요. 제가 서든 바프티스트, 뉴 바프티스트 그런 그 침례를 이렇게 쭉 이끌어오게 된 게, 뭔가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기울어서 그렇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서든 바프티스트를 남침례교를 2000년에 떠나서 그 뒤부터 계속 뉴 바프티스트, 새로운 침례교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나이가 91살인데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죄송해요. CM 너무 바찌 틀어드려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국의 런던 경영대학 하면은 세계적으로 정말로 권위 있는 그런 대학교잖아요. 엔젤리나 졸리가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석사학위 받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서로 배우면서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UN 난민대사도 지냈고, 특별대사도 지냈고, 요즘에는 난민에 대해서 인권, 특히 여성들 문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민 컨트롤, 유럽에서요.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옆집에서 불나서 우리 집에 와서 있겠다고 하는데 문 안 열어주는 것 됩니까? 이렇게 난민 문제를 비유를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